삿포로 맥주, 아사히, 기린과 함께 일본 3대 맥주 회사로 불리는 이 회사의 로고는 노란 보리색의 별 모양이다. 이 별은 북쪽을 가리키는 별, 북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삿포로 맥주뿐만 아니라 삿포로시의 로고에서도 심지어 시내 이곳저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별이 원래 아이누의 터전이던 홋카이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청, 홋카이도 개척사의 깃발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홋카이도에 거주하며 19세기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일본인으로 동화돼 버린 민족 아이누, 그리고 이 아이누의 터전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세워진 도시 삿포로. 유전학적으로 아이누와 일본인은 상당히 다른 민족이다. 이는 오늘날의 아이누가 석기시대부터 일본에 살던 조몬인의 직계 후손이고, 오늘날의 일본인은 청동기와 철기시대 한반도에서 이주한 도레인의 후손이기 때문인데, 농경 생활을 했던 도레인은 기후변화, 인구 증가, 전쟁 등의 이유로 조금씩 일본 열도로 넘어갔고, 이 도레인을 중심으로 서기 2300년경 간사이 지방의 야마토라는 나라가 탄생한다. 철기와 농경 문화 등 발전된 기술로 무장한 야마토는 곧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그렇게 아이누의 조상 조몬인과 충돌하게 되는데, 털이 많은 사람, 한자로 모인, 일본어로 에조 혹은 에미시라고 불리던 조몬인은 무기, 인구, 국가 체제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야마토와 충돌하자 일부는 쫓겨나고 일부는 협력하며 조금씩 야마토 문화에 동화되게 된다. 이 동화의 흔적은 현대의 일본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일본인 남성의 수염이 다른 동양인 남성에 비해 더 많고 풍성한 이유가 바로 이 조몬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몇백 년에 걸친 야마토의 에조 정복은 일본 역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쇼군이라고 불리는 과거 일본 최고 권력자의 정식 호칭은 정의대장군으로 오랑캐를 정복하는 장군이라는 뜻이며, 에조와 전쟁을 치르는 이 정의대장군의 권력이 갈수록 커져 결국 일본의 황제 덴노의 권한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렇게 일본의 독특한 정치 체제인 표면상의 왕 덴노와 실질적인 권력자 쇼군의 애매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 정복 전쟁은 약 500년간 이어졌고, 10세기경 정의대장군 타무라마로에 의해 에조 세력이 사실상 붕괴되며 야마토는 오늘날의 일본과 비슷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단 홋카이도만 빼고 말이다. 타무라마로의 토벌 이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확장을 중단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백 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국민들의 삶이 너무도 피폐해져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춥고 건조한 땅 홋카이도는 당시 기술론 농사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의 사정으로 홋카이도의 에조는 살아남았고, 에조의 말로 인간이라는 뜻인 아이누라고 불리며 오늘날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근대의 아이누는 일본인이나 만주계 민족, 시베리아계 민족과의 교류로 문화나 인종이 많이 변해 고대 조몬인과 완전히 같은 인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한다. 이 살아남은 아이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원령공주이다. 주인공인 아시타카가 잊혀진 부족인 에미시족 출신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서쪽에서 온 인간들에 맞선다는 이야기이며, 아이누 설화에 나오는 흰 들깨 가족이 작중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쨌든 아이누는 살아남아 그들의 문화를 보존했고, 약 500년 이상 사냥과 낚시를 하며 조용히 살아갔기에 이 무렵 일본인들도 홋카이도는 에조치, 즉 에조의 땅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아이누에겐 불행하게도 또다시 일본인들이 아이누의 영토로 넘어오기 시작한다. 약 1500년 무렵 일본의 전국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 전국시대의 명장 다케다 신겐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케다 노부히로는 가문 내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자 에조치로 도망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는 이곳에 정착한 소수의 일본인들을 규합해 아이누와 전쟁을 벌여 홋카이도 남쪽에 조그만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케다 노부히로가 죽자 그의 후손들은 가문의 이름을 마츠마에로 바꾼 후 일본의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충성을 맹세했고, 결국 에조치의 지배권을 인정받아 홋카이도 최초의 다이묘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에조치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마츠마에 가문은 영지 운영 자금의 대부분을 아이누와의 교역에서 충당했는데, 이는 일본인이 생산하는 쌀이나 옷은 비싸게 팔고 아이누가 생산하는 모피나 생선은 싸게 구입해야 가문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었고, 결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 총칼을 앞세운 불평등한 교역에 나선다. 당연히 이는 아이누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지만, 마츠마의 가문은 이 봉기를 무참히 진압했고 홋카이도 전역, 나아가 쿠릴 열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마츠마의 가문의 홋카이도 개척을 더 가차없고 더 급진적으로 계승한 게 근대 일본의 관청 홋카이도 개척
개척사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은 다이묘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현령이 지방을 통치한다는 패번치현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때 아이누가 대부분이던 홋카이도는 현으로 편입되지 않고 개척사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일본인 이주 정책이 실시된다. 그리고 이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1899년 일본 정부는 아이누 보호법을 제정한다. 이름과는 반대로 이 법의 내용은 아이누의 토지를 몰수하고 수렵을 금지하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어만 사용해야 하며 아이누의 풍습도 금지한다는 사실상의 인종말살법이었고, 이 법으로 인해 아이누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 일본 정부가 아이누에게 토지를 나눠주긴 했지만 대대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당연히 이 토지를 써먹을 수 없었고, 일본 본토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헐값에 되팔며 결국 빈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회의 땅 홋카이도에 일본 본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며 이들을 수용할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진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평평한 지형인 이시카리 평야에 세워진 삿포로는 재밌게도 미국인에 의해 계획된 도시이다. 러시아의 확장 정책으로 홋카이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는 이 섬의 개발을 급하게 밀어붙였고, 그렇게 개척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미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하게 된다. 삿포로시가 미국의 계획 도시처럼 가로 세로로 곧게 뻗은 거리와 이 거리가 교차하며 만들어낸 블럭으로 구성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이 기술자들은 삿포로시의 설계 이외에도 홋카이도 전역을 면밀히 조사해 축산업, 그리고 감자, 밀, 옥수수, 보리 등을 재배할 농지개간을 추진하는 등 자신들의 노하우를 홋카이도 개척에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삿포로시와 홋카이도는 일본의 식량 창고로 발전하게 되는데, 농사를 지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삿포로시에는 삿포로 농학교가 지어졌고, 새로 재배를 시작한 보리를 소비하기 위한 개척사, 맥주, 양조소라는 양조장을 만드는데, 이 양조장이 바로 훗날 전세계적인 맥주 메이커 삿포로 맥주의 전신이 된다. 홋카이도의 낙농업 또한 쏟아지는 이주민과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오늘날 일본의 식량 생산량 중 소고기는 20%, 우유는 50%, 감자는 80%, 콩은 90%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낙농업 발전을 진두지휘한 삿포로 농학교 또한 오늘날 일본 대학 순위 8위의 최고 레벨의 명문대 홋카이도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담으로 이 홋카이도 대학에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문구이다. 홋카이도 개척에 참여한 미국인 중 한 명이자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오늘날 홋카이도 대학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는 윌리엄 클라크는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가 가리켰던 학생들에게 애정을 담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아닌 단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윌리엄 클라크의 이 말은 훗날 홋카이도 대학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그의 바람처럼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수많은 과학자, 식물학자, 정치인을 배출한 일본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1868년 세워져 아직 2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삿포로시는 오늘날 일본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인구 200만 명으로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에 이어 5번째로 큰 도시이고, 매년 2월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는 하얼빈의 빙등제, 퀘벡의 윈터 카니발과 함께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전세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비록 아이누를 몰아내고 만들어진 땅이지만 최근에는 아이누 문화보호에도 앞장서 홋카이도 시라오이초에 아이누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아이누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1994년 아이누 최초의 일본 국회 참의원인 가야노 시게루 의원이 등장하였고, 1997년엔 앞서 말한 아이누 보호법이 폐지되고 아이누 문화진흥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또 2019년엔 처음으로 홋카이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법안이 발표되기도 한다. 물론 일본 정부가 항상 그렇듯 과거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에서 아이누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다.